1년 7개월 동안 이어져 온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부분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미국은 추가 관세 인상을 보류하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더 사기로 한 건데요.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일단은 휴전을 맞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박승창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습니까? 이제 좀 큰 틀과 조금 작은 틀을 좀 설명드리면 큰 틀은 우리가 많이 알려졌다시피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0월 15일부터 그러니까 2,500억 달러에 되는 이제 중국산 제품에서 이제 원래 25%에서 30% 올린다는 것을 유예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게 뭐 대응하는 부분에서도 감사하는 측면에서 중국은 400억에 5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몰 딜이 됐는데요. 예. 또 이게 큰 틀이라면 좀 작은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제 중국 내 이제 그 금융 서비스 시장을 개방을 하겠다. 라는 부분들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증권이나 선물업 부분 미국이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개방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지재권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드러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통화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보복을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환율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그걸 상쇄시키는 부분들을 이제 못하게 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논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정도의 틀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부분적인 합의, 이제 스몰 딜이 있지 않았나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스몰 딜이라면 미니 딜 같은 것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분적인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국의 반응부터 좀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남겼던데 좀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미국 농민들한테는 가장 위대한 큰 합의를 이뤘다라는 이야기인데 워낙 이렇게 좀 크게 띄우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선거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자기 치적 업적을 이제 내세우는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중서부 판벨트 지역 부분에서의 지금 콩 대두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필요했겠죠. 네, 그래서 농민들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이 소비자들 지금 이제 중국산 소비 제품들이 이제 더 비싸게 들어오니까 이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영향을 받게 되겠죠.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미국 월마트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지금 거의 한 50%, 60%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빼면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죠. 예. 네. 지난 한 1년 반 동안 미국과 중국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분쟁을 이어왔는데요. 네. 되돌아보면 미국보다는 중국한테 좀 불리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세가 우리가 창과 방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미국은 때려야 되는 입장이고 중국은 막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렇게 수세 입장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생각과 그 말과 행동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바뀌어 왔던 부분들. 근데 그게 조금 우리가 보면서 상황이 조금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크게 우리가 이 미중 무역 전쟁인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기술, 금융,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 군사, 그다음에 그 패권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방향이 맞는데 그 전체 틀 안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중 무역 협상을 자꾸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시기가 흘러가면서 내년 대선에 다가오면서 이제 이게 상황이 좀 바뀌어져 가고 있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면한 탄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좀 대선 지지율 이거에 따라서 약간의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상황이 변화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위대한 승리 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사실상 중국의 완승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결국 이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중국이 안 된다는 것까지 안 되게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야기하는 중국 제조 2025,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전반적인 보조금 문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자국이 필요해서 미국 농산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콩, 대두 이런 부분에서의 필요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살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이야기한 거 다 된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그 많은 것들은 나온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분적 합의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중국이 이긴 거 아니냐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무역 문제를 좀 서둘러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네. 입장인데요. 이 중국 경제 상황과 좀 맞물려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지금 중국 상황이 매우 많이 안 좋습니다. 예. 그죠. 계속 저는 이제 이 미중 간의 이슈가 이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근데 그것보다는 내부적인 문제, 중국 자체적인 문제. 이게 중국이 성장, 수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반의 경제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수출, 투자, 소비가 있는데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볼륨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 내수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내수가 이게 지금 유축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올해 지금 1분기 보더라도 6.4% 경제 성장률을 했어요. 그다음에 2분기가 6.2%, 그다음에 3분기도 6.1%예요. 그럼 예. 4분기에서 어느 정도 6%대 나오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다시피 6%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오리오라고 하는 예.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부정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국제신용평가사 S&P도 내년 같은 경우는 중국 성장률이 지금 한 5.8%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크찬 총리도 야 앞으로 중속 성장 6%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지금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2조 1,500억 정도, 우리 돈 한 360조 정도 돈을 이제 일종의 특수 목적 채권이라는 것을 이제 발행을 해서 지방 정부에 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집행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로 수출 투자가 안 되니 투자를 통해서 빨리 이게 4분기를 올려서 6%대를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잡아야 되는 조급함이 분명히 묻어나고 있다. 이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어느 정도 빨리 좀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조급함이 우리가 좀 충분히 볼 수 있는 측면이죠. 예. 네. 자, 중국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호재이면서 진전이다. 뭐 이렇게 반응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선방한 결론이죠, 결과이죠. 그래서 이번에 류호 부총리도 미리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협상에서는 뭐 우리가 중국 산업 정책을 바꾸는 것들,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 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 방식을 바꿔라 이런 미국이 했던 부분에는 전혀 이번 13차 워싱턴 협상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 그 말의 의미는 이미 벌써 저는 개인적으로 물밑 작업에서 그런 이야기가 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미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부총리가 예전에 그런 말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널 열어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걸 했다는 것은 중국이 어느 정도 패를 좀 지고 가고 있고 중국이 지금 미국이 수세에 몰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선방했고 그다음 인민일보 이런 데 부분에서 지금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 네. 이번에 미니딜을 이루긴 했지만 앞으로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중국은 이제 산업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과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산업 통상 정책 우리가 중국 제조 2025라든가 뭐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정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계속 일관된 논조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자국의 경제 발전, 기술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전체 성장의 프레임을 잡는 게 맞는 거다. 근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부분 언급은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전혀 이번 주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물러날 의지가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를 가지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근데 요 이슈인데 이 이슈가 지금 너무나 정치적인 이슈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데다가 지금 탄핵 국면까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다 보니 지금 매우 소극적이죠.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중국과 이슈를 계속 지금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 칩으로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걸 누구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뭐 계속 뭐 끝까지 원래 했던 원칙을 아마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미국은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5% 관세 부과 계획을 아직 뭐 결정하진 않은 상태인 거죠? 네, 네. 이게 뭐 한 1,600달러, 그죠? 1,600억 달러 정도 남은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15% 관세 부과하겠다는 건데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또 이번 부분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한 3주나 5주 남아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다음 달 지금 이제 또 G20 정상회담에서 시기적으로 또 남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못 믿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기존에도 또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 해가 또 우리가 롤러코스터 국면을 또 갖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서 너무 일일 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 마지막 30분 그 류호 부총리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났어요. 친서 전달을 하고 너무 좋았다 그러고 1단계는 너무나 팬타스틱 했다는 말을 하시고 2단계도 전체적인 우리가 말한 빅딜이 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류호 부총리도 매우 기쁘고 잘 됐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 짜여진 스토리로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너무 시나리오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미국 매체에서도 계속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3주 5주 사이에서 어떻게 지금 최종 문서를 조율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 너무 지금 이게 정말 그때 가서 좀 사인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난 8월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가장 큰 사안인데 이게 이제 요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나라 간에 이제 지금 미국이 그 관세를 지금 자꾸 매기면 중국은 위안화 절하라는 이슈로 계속 그것을 상승시켜 왔습니다. 예. 그것을 아마 이제 이제 합의문 한다면 야 그는 하지 마라라는 정도의 내용은 어느 정도는 중국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환율 조작국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번에 문희신 장관도 아까 30분 미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니터 TV에서 봤던 것처럼 예. 문희신 장관도 이번 스물들이 이번 부분적 합의가 중국 환율 조작국과 이슈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무역협상, 그다음에 기술, 금융협상 이게 이제 2단계, 3단계 가서 협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을 통해서 그걸 해결한다라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미국도 생각이 많을 겁니다. 이게 유엔은 우리가 환율 조작국을 했지만 사실 종합무역법을 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중국은 계속 위안화 절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시장에서는 별로 느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방법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다음 달 이어진 G20 부분에서 또 정상에 만나고 2단계, 3단계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중대 의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2단계 협상 과연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2단계 협상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달 아까 말씀드렸듯이 16, 17일 이제 칠레에서 에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문서 작업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로 2단계로 넘어간다라는 밀접한다는 말씀을 했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3주, 5주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좀 봐야 된다. 하지만 2주간의 내용에서는 아까 기술적인 부분들, 1단계가 무역협상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 강제전, 지재권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좀 더 한 발짝 걸음을 떼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율, 그러니까 금융, 그러니까 환율은 중국은 분명히 이 전체 협상 테이블 분명히 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금융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하는 폭에서 계속 말을 내면서 그 부분으로 지금 대응하고자 하는 논리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